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공약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 1만 달러를 탕감해 주는 게 공정하느냐라는 건데요. 최유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공약을 했었어요. 대학교 학자금 1만 달러를 탕감해 주겠다. 이 교육 공약 어떻게 실현이 되는 겁니까? 먼저 이 공약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공약의 시작은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국가나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학자금을 탕감해주고 대출 상환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예. 지난 3월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학자금 대출금 지급 유예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예. 학자금 대출이 필요했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테고요. 이런 상황을 좀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다양한 계층의 대학 입학을 좀 장려하고요.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좀 분담하자는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은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네, 미국 교육전문지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총 1조 7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00조 정도 되고요. 예. 이제 몇 명이 학자금 빚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약 4,500만 명 정도의 미국 청년들이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예. 최근 시카고 대학 경제팀에서 미국의 학자금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 연구를 했는데요. 소득 하위 10% 가구 전체에 약 119만 원씩 나눠주는 것과 맞먹는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같은 세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한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담비 같은 소식일 텐데 그 또래 모든 미국 학생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네.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 25살에서 34살 미국인의 대학 진학률이 5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공약의 대상이 대부분 청년층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절반만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예. 미국 기업 연구소의 제이슨 델리스 고등교육 전문가는요, 이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경제 악화로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대학에 다닌 사람들에게만 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일관성도 없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이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준다고 하면 대출이 필요 없는 학생들도 돈을 빌린다, 이런 우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제 학자금 대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좀 보완을 하고 대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민주당이 내년 1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남은 두 번의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지 않는 한 이제 공화당이 입법 계획을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세대 저소득층 학생, 소수인종의 학생들이 대학교의 이 재정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 연구 결과 보고서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재정 관련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에듀케이션 트러스트라는 보고서는 대학교 재정 지원을 받을 때 1세대 저소득층 학생들과 소수의 인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1세대 저소득층 학생들은요,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이 직계가족 가운데 가장 먼저 대학에 간 학생을 의미합니다. 네. 교육 전문지 크로니컬에 따르면 이제 학생이 재정 신청을 하면 재정 지원 담당자들은 전문적인 판단을 한 후에 이제 지원액을 얼마나 줄지 결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생들은 알 길도 없고 또 학생이 이제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동사항 뭐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단체가 조사를 했더니 미국 대학의 재정 지원 담당자 38%는 전문적인 판단 과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알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15%는 알리고 있진 않지만 고려는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이 베일A 과정들이 쌓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재정 지원액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재산정을 요구하는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학생들에게는 이걸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저자는 좀 투명성을 기반으로 재정 지원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의 교육 환경에 집중을 해본 시간이었는데요. 최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